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2020년 7월 21일 목요일 고재근의 집으로 가는 길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후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화요일과 수요일 강남 대성학원 기숙의대간 호법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특강과 정규반 수업을 무사히 마치고 어제 또 늦은 밤에 귀가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할 때까지 비가 왔었는데 지금은 노원 지역에는 비가 멈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블랙캣이 혼자 저기에 있습니다. 자, 블랙캣에게 말을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는 또 이제 비둘기들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저쪽에 비둘기 또 먹이를 주는 아저씨가 저기 계시는데요.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고양이는 또 왜 자기한테 먹이를 안 주냐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고양아, 얘는 제가 먹이를 안 주니까 아는 척도 안 합니다. 딱 먹이를 줄 사람과 먹이를 주지 않을 사람을 얘가 구별한다 하더라고요. 자, 긴장 푸시고. 자, 오늘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뭐 먹을 게 좀 있나요? 역시 오늘 잉어들이 진짜 정말 당연처럼 말이죠. 무슨 한편의 자연 다큐멘터리 같아요. 그래서 뭘 먹고 이렇게 잘 자랄까요? 고양이, 잉어, 비둘기. 야, 잉어들아 안녕. 자, 갑니다. 이 꽃은 되게 오래 펴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이 꽃에 똥파리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다큐멘터리 집, 건축탐구 집이라는 EBS 아주 제가 매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넷플릭스로 보고 왔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건축가인 딸과 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지어준 집에 대해서 방송을 하던데요.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꼭 주택을 한번 지어보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월요일 날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그 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특정 보험 설계사라든가 보험 회사를 비난할 목적은 전혀 없고, 그냥 제 개인 방송이니까요. 제가 보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뭐 이제 간단한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영이 엄마가 제 부인이 말이죠. 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험회사가 이름이 바뀌면서 또 기존에 가입했던 설계사가 그만두면서 새로운 설계사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영업을 뛴 거죠. 우리 집사람에게 이제 전화로 연락을 해서
이제 보험을 이제 바꿔야 된다. 5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인데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집을 방문해서 이제 막 3시간 동안 금요일 날 저녁에 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보험을 하나 듭니다. 그리고 제 보험도 다 가지고 가서 이제 다시 설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제 차 2번째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저한테도 보험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보험이라는 것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 왼쪽 다리를 절단한 그런 끔찍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시절을 겪게 된 그런 이제 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보험을 제가 들고 있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20년도 훨씬 더 지난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제가 뭐 보험이라도 들었으면 뭐 신체 손상이 생겨서 3급 장애가 됐을 때 뭐 1억.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보험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신체적인 엄청난 손상이라든가 상해 또는 질병, 뭐 암이 걸렸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험이 지급이 되잖아요. 또는 사망보험,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는 게 빡빡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뭐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적어도 결혼을 하고 하영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또 뭐 암에 걸리거나 뭐 불치병이 걸려서 치료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사망보험금 같은 거, 뭐 실손보험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사망보험금 같은 것은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죽으면 한 2억 이상은 나올 겁니다. 물론 2억 갖고 뭐 하영이하고 하영이 엄마가 뭐 평생 먹고 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뭐 당분간 마음을 추스리거나 안전장치로서 그 정도는 가입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막 사망보험금을 막 20억, 17억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있잖아요. 막 자기 배우자를 살해하고 뭐 이런 엽기적인 행각도 벌이고 그럽니다만은, 이제 뭐 주변에 보험 들어주라는 지인들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 그 정도는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질병이 이렇게 오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 물론 이제 소멸성이지만 적은 금액으로 보험들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만나게 된 보험 설계사님은 변액보험으로 우리를 유혹하셨죠. 그래서 이제 변액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제 방송 후에 답변 좀 달아주시고 상담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3개월 안에 해약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변액보험이라는 게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적은 금액으로 소멸성으로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금액을 좀 많이, 보통 뭐 한 10만 원 정도의 보험으로 사망보험금 1억과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뭐 진단이라든가 치료 보험을 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사망보험금을 한 종신보험이라 그러죠. 한 1억 설정해 놓고 한 10년 동안 한 70만 원씩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한 7, 8천이 뭐 되나 봐요. 그러면 보통 10만 원짜리 보험 들었던 것처럼 종신이니까 언제 죽어도 보험금 1억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70살이 됐는데도 80살이 됐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러면 자기가 들어놓은 보험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 안정자금처럼, 연금처럼 뽑아 쓴다는 거죠. 연금이란 말은 또 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죠. 보험이라는 게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안전장치로 드는 것입니다만은 보통 보험을 설계할 때 그 생활안정자금을 받아 쓰는 그 개시일을 80살로 설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한 달에 70만 원씩 10년을 넣어서 1억을 보장받는 건데, 뭐 그들의 말은 펀드에 투자해 가지고 주식에 투자해 가지고 최저 이율을 2.2%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망보험금을 1억을 설정해 놨는데 연금 펀드를 잘 운용을 해 가지고 뭐 1억 5천이 됐다. 그러면 이제 사망보험금이 1억 5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개시일을, 생활안정자금 개시일을, 수령일을 80살로 해놓으면 80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생활비처럼 그렇게 뽑아 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80살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는 거고, 결국 그 보험료 주 기능이 종신보험, 사망보험이거든요. 사망을 했을 때 1억 나온다. 그러면 한 7, 8만 원, 또 5만 원짜리도 있던데, 5만 원, 7, 8만 원짜리 들어가지고 사망보험금 1억 나오는 것과,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소멸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네들 것은 소멸성이 아니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드는 게, 과연 이게 80살 이후에 돈을 찾아 쓴다는데 그거를 10년 동안 7, 80씩 부어 넣는 게 합리적인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변액보험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답글을 남겨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영이 엄마랑 저랑 둘 다 1억을 만들기 위해서 7, 80짜리 10년짜리를 넣은다면 150만 원 정도, 140만 원, 150만 원 정도가 계속 변액보험에다 붙는 것이 되잖아요. 물론 또 혹자는 그냥 그거 보험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저축, 연금저축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서 부어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7, 8만 원이나 10만 원짜리 그냥 보험 들어놓고 나머지 60만 원 정도를 내가 적금을 들거나 내가 운영을 하면 그들보다 주식 투자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보험 설계사분이 하영이 앞에서 사망했을 경우, 암에 걸렸을 경우 뭐 이런 말을 하니까 하영이가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항상 어떤 크나큰 질병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설정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 든 보험들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들었어요. 결국 1억짜리를 들었는데 그것도 뭐 2년 있다 자살을 해도 나온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께서 혹시 변액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을 달아주시거나, 또 제가 무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집으로 가는 길 14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보험을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인생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작은 금액으로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보험 같은 거를 안 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질병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물질적, 경제적, 심리적 위안을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금액으로 보험을 하나 정도 드는 거는 괜찮은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무리한 설계가 되면은 위험해진다. 수고하십니다. 네, 시원하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원에서 제공하는 생수입니다. 스파클. 그래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제가 이제 보험 설계사님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한테 보험을 설계를 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의의 교통사고도 당하고 그랬으니까 보험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선생님이 설득을 하면 웬만한 사람들 다 넘어갈 것 같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떤 경로로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촌 형수 또는 이제 교회 집사님, 뭐 그다음에 친구, 동료, 뭐 학교 다닐 때 선후배, 그러니까 지인 찬스 이런 걸 통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꼭 이게 몇 년 지나면, 한 2년이 지나면 또 보험을 다시 들으라 그럽니다. 재설계하라 그러고, 그리고 더 좋은 보험 들었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보험을 들면 일반적으로, 뭐 모든 경우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해지를 하면 그 보험 설계사한테 피해도 안 간대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새로운 상품을 또 개발하는 것이고, 이번에 무슨 특약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보험의 맹점이,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보험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그러면 그것만 내가 특약으로 넣겠다. 그게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매출이 또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한테 방문했던 그 설계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3시간 동안 설계를 해 주시던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좀 들을 때 그냥 네가 알아서 들어줘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험을 막 5분 10분 만에 드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보험을 듣는 게 당연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연 이 TV는 될까 안 될까요? 야, 이 TV가 나왔는데 파브입니다. 파브. 야, 이걸 또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나?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파브가 나왔습니다. 파브가 나왔어요. 파브가 되면 대박일 것 같은데. 저번에 또 한번 갖고 갔는데 액정이 깨졌더라고요. 겉은 멀쩡한데 액정이 나갔었어요.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또 아침에 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비가 맞은 상태로 방치됐으면, 또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합선돼 가지고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충전하는 C거잭 같은데요. 요거 필요하신 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작동은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안 되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집으로 가는 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전자레인지도 하나 나왔는데요.
요 TV에 한번 오늘 B를 받아서 이 TV를 한번 갖고 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다시 가지고 내려오면 되고요. 내일 방송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